땅콩의 라디오에 어서 오세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오랫동안 연합을 이끌어온 제 아버지 하이드는 마피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우리 지하연합의 모체는 마피아이기도 합니다. 흑염이라는 별명은 검은 불꽃을 만들어내는 아버지의 능력 덕분에 생겼대요. 적자 생존의 그 세계에서 아버지의 능력은 유용한 생존 도구였겠죠. 그때 벌써 세상은 기이한 능력을 가진 어린아이들로 떠들썩했는데 이탈리아의 지하세계에서만큼은 틀림없이 흑염이 가장 유명한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흑염은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 속에 성장해서 20세의 나이에 나폴리의 카모라 패밀리를 복속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모태가 되었어요. 1888년 8월 말, 런던에서 매우 잔혹하고 끔찍한 연쇄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워낙 전례가 없던 일이라 빅토리아 여왕도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여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미스터리에 주목하고 있었답니다. 사건은 오랫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어요. 그 때문에 혹자는 범인의 능력을 밝혀낸 정부기관 MI7에 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래요. 아시다시피 살인마 잭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변신 능력자. 그의 삶 역시 행복했을 리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아니었죠. 게다가 그가 능력자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사건은 더는 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여왕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가뜩이나 1860년 영국 남부에 나타난 포트레너드의 소유권 분쟁으로 주변국과 정치 공방을 펼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여왕은 희대의 연쇄살인이 능력자의 짓이란 사실을 알고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각종 정치적 분쟁에 사람들 사이에 먹구름처럼 퍼져가는 이 능력자들에 대한 불안감. 거대 일식이 남긴 유산이라면 아주 끔찍할 만했겠죠. 여왕은 아래와 같은 전문을 영국 정보부와 각국 정부기관에 보냈답니다. 하나, 인류에게 극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능력자들을 신속히 제거할 것. 둘, 그렇지 않은 능력자들은 잡아 가두거나 철저히 감시할 것. 셋, 능력자의 존재가 어떤 이목도 끌지 못하도록 일련의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할 것. 어쩌면 여왕은 세상에서 능력자를 아주 완벽히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였을지도 몰라요. 여왕이 왜 그렇게까지 능력자의 존재를 증오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죠. 너무 지나친 대응에 뭔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소문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이 전문은 비공개였지만 몇 년 후 빅토리아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선언을 시작으로 능력자들에 대한 탄압은 강도를 더해갔어요. 영국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능력자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능력자 개인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영웅이 등장합니다. 제 아버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명왕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남자. 헬리오스의 총수 헨리 밀러 3세. 비록 지금은 서로가 거슬리는 관계에 놓여있지만 명왕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명왕은 1865년 영국의 재벌가 아들로 태어나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는 태생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훌륭한 교육을 받아 누구보다도 지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 명왕이 능력자였다는 사실은 수많은 능력자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탄압이 거세지던 무렵 명왕은 젊은 시절 인연을 맺었던 위대한 탐험가 그랑플람이 설립한 숭관길 재단을 물려받아 헬리오스라는 법인을 설립했죠. 바로 회사입니다. 가업으로 몰려오던 기업에 재단의 힘을 더해 다국적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헬리오스사는 겉으로는 지금껏 해왔던 섬유, 자동차 등을 다루는 기업을 가장한 채 능력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서 여러모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편 나폴리의 카모라를 기반으로 했던 지하연합은 세계적인 혁명의 불길 속에서 핍박받던 능력자들을 수용해 영국부터 북유럽까지 세력을 급속하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세력은 회사에는 미치지 못했어요.